오늘은 부산에서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최근 한 달간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 순위별로 살펴보니 1등이 이제 해운대 재송동의 센텀이죠. 더샵 센텀파크 1차 59평입니다. 최고가는 24억이었고 이제 15억 8천 24년 4월 4일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 8억 2천 하락해서 34%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부산에서 하락률이 높은 10개 단지를 볼 건데 어느 정도면 이제 적정한지 가치 이 정도 가격까지는 빠지면 내가 나쁘게 사는 거는 아니다. 혹은 이 정도 가격까지 빠진다면 정말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것까지 조금 첨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샵 센텀파크 1차로 가보겠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이제 59평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수영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강뷰가 나오는 거와 나오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리치고에서 가보겠습니다. 리치고로 온 이유는 여기서 이제 더 좋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평을 59평으로 바꿔주고요. 최고가는 24억 했지만 이제 15억 8천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다. 우측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현재 15억 8천이 이 정도고 15억 8천보다 아래에도 매물이 있고 15억 8천보다 위에도 매물이 있습니다. 보통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물량 흐름을 보니까 매물량은 더샵 센텀파크 1차로 와서 얘가 2752세대 이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전체 세대수 대비 매물량이 10% 그러면 270개가 되겠죠. 275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다. 이거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작다. 매물 팔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찾는 사람은 작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게 5% 이하다 하면 양호하다. 그리고 시장만 조금 받쳐준다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매물량도 보겠습니다. 매물량 현황을 보니까 175개죠. 270 나누기 2 한 135개 이하. 그러면 매물량은 135개 이하가 이제 5% 이하이기 때문에 매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구축인 것 대비 매물량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매물량 추이를 보면 1년 새 굉장히 이제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점 찍고 안 좋을 때 전고점일 때 거의 이제 70개 정도 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안 좋을 때 있죠. 분위기가 11월 달쯤에도 여기 113개인데 지금은 매물이 더 늘어서 128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물량 자체는 양호한 편이지만 매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입지 좋고 학군 좋고 이거는 있지만 여기 이제 20년 차죠. 구축이다 보니까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1등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센텀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마 정도면 좀 괜찮을까 했을 때 한 15억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게 뷰가 보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15억대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이게 14억대까지 빠졌다. 뷰 보이는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제 24억이 아마도 RR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었을 거기 때문에 RR 기준에 이제 14억대 정도 나온다 하면 이거는 좀 내가 가감하게 투자를 해봐도 된다. 왜냐면 전 저점이 이제 마이너스 9% 정도 갔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5억 8천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 정도 된다. 이게 이제 만약에 RR 기준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최고 재건축 아파트죠. 삼익비치타운입니다. 47평 가보겠습니다. 47평이 이제 22억 최고가였고 14억 거래가 되었고요. 6층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8억이 빠져서 36% 하락하였다. 삼익비치타운 24평은 이제 조금 횡보하고 있고 보통 이제 부산 또 약간 이렇게 소폭 꼬리 말아 올리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지금 47평이죠. 그래서 47평을 보겠습니다. 47평을 보니까 여기 24억 거래가 되었고 요거도 그냥 이제 약보합세로 뭐 꼬리 말아 올리는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인데다가 이제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등은 쉽사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매물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물량은 23년 11월 굉장히 이제 많이 쌓였다가 많이 이제 좀 깎였다가 이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요게 삼익비치타운이 다시 가면 3000세대 대비 매물량은 이제
280세대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역시 이제 불경기 때는 기축 아파트, 이제 아파트라는 게 투자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주거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 때는 실수요 가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다운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매물량이 조금 쌓여 있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락동의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입니다. 저는 이게 좀 놀랬던 게 16억 2천 최고가를 찍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운대 중동의 롯데캐슬스타와 맞먹는 정도거든요.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이었습니다. 최고가가. 그런데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가 16억 2천이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롯데캐슬스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바로 품고 있죠. 나중에 이제 바로 볼 거지만. 근데 이 편한 세상 오션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지로서의 인프라는 약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게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편이고 세대수도 되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308세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2천을 찍었다라는 거는 강한대교 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16억 2천 찍었고 지금 8억 2,3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8억, 거의 반토막이 났죠. 8억이고 49% 정도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정도 주고 사면 괜찮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10억 5,600 정도, 이게 이제 딱 이게 데이터상으로 10억 5,600 되면 괜찮은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강한대교 뷰가 나오는 게 10억 5천에서 한 10억 6천 정도면 괜찮다. 나쁘지 않게 사는 거고, 이게 혹여나 9억 5천대까지 빠진다면 정말 괜찮게 사는 거다. 그런데 지금 8억 2,300에 거래가 되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다? 여기 16억 2천은 강한대교 뷰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강한대교 뷰 나오는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대교 뷰 나오는 게 저는 10억 5천에서 한 10억 6천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제 24년 4월 25일 지금 제가 촬영 일시가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직접 현장에서 매물을 바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33평이죠. 33평을 보겠습니다. 보고 동일 매물 묻고 가격순으로 이제 역순으로 보니까 중춘 9억 있고요. 강한대교 뷰 나오는 거를 봐야 되겠죠. 강한대교 뷰 나오는 게 여기서는 뭐 강한대교 뷰 표시가 보이진 않네요. 강한대교 뷰는 14억 5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거품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가 강한대교 뷰가 이제 14억이라면 약간은 이제 거품이 있지 않을까. 강한대교 뷰 그도 저층이거든요. 저층이고 중층이 마린시티 강한대교 뷰 영구 조망이 나오고 16억이다. 이건 조금 오히려 정고점에 가깝죠. 와, 부산 또 뷰가 나오는 것들은 좀 어쨌든 분위기가 약간 살아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4단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거를 보면 이제 해운대 우동 아이파크 50평이 17억 8천 갔다가 지금 10억 3천입니다. 5층이고요. 이거는 51층. 딱 봐도 이제 뷰에 따라서 좀 큰 게 차이가 난다. 크게 차이가 나는 아파트라는 게 느껴지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뷰가 나오냐 뷰가 안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억 5천 하락해서 42% 하락했습니다. 자, 해운대 아이파크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오션테라스도 매물을 좀 봐야 되겠죠. 오션테라스 매물 한번 볼까요? 매물량을 봅시다. 이거는 308세대니까 5% 하면 한 150세대 150-60세대 정도면 양호하다. 자, 매물량의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매물이 조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금액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좀 많고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좀 작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매물량은 55개. 제가 이제 150개 이하면 좀 양호한 편이라 했는데 지금 매물량은 55개니까 매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증가 추세지만 매물량이 55개,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여기는 1631세대죠. 1631세대고 그러면 이제 160개가 넘어가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80개 이하면 나름 괜찮은 편이다. 보겠습니다. 매물량 흐름을 보니까 일단 매물량은 180개니까 그냥 적정, 막 좋은 편도 아니고 조금 안 좋은 편이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10% 이상이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매물량도 역대급으로 많이 쌓여가고 있다. 과거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계속 역대 최고치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매물량이. 자, 그러면 시세는 어떻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운대 아이파크 50평이 17억 8천 전고점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뷰가 보이는 게 한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간다면 나쁘지 않게 사는 거고, 혹여나 10억 5천까지 온다면 잘 사는 거다. 그런데 10억 3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잘 산 거냐? 이거는 뷰가 나오는 게 10억 3천이면 잘 산 거지만 뷰가 안 나오는 게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해운대 아이파크 바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매물을 50평을 가보겠습니다. 50평 A타입부터. 요것도 사실 타입마다 너무 이제 편차가 커서 딱 이걸 잡기가 힘듭니다. 잡기 힘든 아파트고, 야, 이게 제 눈을 의심했는데 3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30억짜리가. 이거는 펜트가 이제 30억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18억이니까 전고점을 넘겨서 나오죠. 17억 8천이니까 거의 전고점의 가격이 나오고요. 자, 낮은 가격은 14억, 15억이니까 이번에 좀 하락 거래가 됐던, 하락 거래가 됐던 10억 3천 매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비바다 조망에 이런 거조차도 이제 제일 저가가 14억, 15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트 경기장과 장산 조망. 그러니까 이제 뒤쪽이 조망이 이제 바다 조망은 아니죠. 네, 이런 바다 조망이면 바다 조망이라고 적어 놨을 건데, 바다 조망 아니고 바다 조망 나오는 거는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50평이.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금매 나온 거를 좀 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많이 빠진 게 거제 레이카운티입니다. 거제 레이카운티 34평이 최고가 13억 5,400 찍었다가, 지금 이제 6억 2,700. 그래서 7억 3천 하락해서 53% 완전 반토막 이상 하락했죠. 레이카운티가 이제 많이 빠진 아파트. 레이카운티가 5위입니다. 많이 빠진 아파트 5위고요. 레이카운티도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2단지가 최고가를 찍었을 것이고, 요 뒤쪽은 이제 2단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 1단지, 그 다음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빠지죠. 자, 그래서 매물량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역으로 와서 최고가 대비는 13억 5천 대비 7억 2천 빠져서 53% 빠졌다. 매물 이게 4,400세대고요. 매물량의 흐름을 보시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자, 일단 입주장 때 당연히 입주장 때 작년 여기 이제 한 고점 찍었을 때 매물량이 196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입주장 때 134개. 입주장이 이제 앞두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주장 앞두면서 잠깐 컸다가 12월이 입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빠졌고 지금은 매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4,400세대니까 440개 이면 초과면 안 좋은 편이고 220개 이하면 나름 괜찮은 편인데, 매매의 매물량은 14개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14개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이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거제동의 레이카운티로 오면 30평대에서 동을 2단지로 해볼까요? 매매 전세는 한 4억대, 매매는 13억 하나 있습니다. 13억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아마 6억대에 거래됐던 건 아마 뒷동인 것 같아요. 뒷동이고, 요거를 그러면 전체로 해서 보겠습니다. 전체 최저가가 이제 6자는 사라지고요. 7억 8천이 하나 있습니다. 7억 8천이 4단지입니다. 4단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빠지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4단지가 이제 6자가 사라지고 7억 8천에 매물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지가 이제 8억 1천에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네이버 매물 검색해 본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게 6이죠. 와, 기대되는 겁니다.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35평 16억 5천 하던 게 이제 9억 6,500, 6억 9천 하락해서 41% 하락했습니다. 16억 5천 대비 이제 9억 6천, 6억 8,500 하락해서 41% 하락했다. 근데 매물을 보시면 좀 위에 매물이 많고 밑에 매물은 좀 작습니다. 800세대니까 80개 넘어가면 안 좋은 거고 40개 이하면 나름 괜찮은 편이다. 매물 개수를 보니까 매매가 107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지 않다. 아무래도 경동 리인뷰 2차 입주랑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적정 가격으로 잘 산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량은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적정 가격이 오면 잘 사는 거다. 그럼 적정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10억
7천 정도. 바다뷰 기준으로 10억 7천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 봐지고요. 바다뷰 기준으로 만약에 9억 6천이다. 9억 7천이다. 이러면 잘 사는 겁니다. 바다뷰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롯데캐슬 스타가 좋은 점이 여기 있고, 해운대 어떻게 보면 중동 대장들 중에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동원 비스타,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좀 여기서 더 하자면 이제 경동 리인뷰, 그 다음에 여기 2차, 1차, 뭐 푸르지오 더원 뭐까지 이렇게 하자면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좀 개인적 취향으로는 좀 좋다 생각드는 게 롯데캐슬 스타입니다. 여기 저는 이제 임장도 많이 다녔고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왜냐, 초등학교 가깝고 이마트 가깝고 역 가깝고 이런 것도 지도상에 봤을 때 당연히 보이고요. 또 지하차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 있다 보니까 딱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게 조용한데 왼쪽으로 가면 약간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걸어보면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이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중에서는 중동 롯데캐슬 마린도 이게 잘만 사면 좀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로 와서 30평대를 봐야 되겠죠. 30평대 바다뷰가 만약에 10억 7천이 있다면 괜찮다. 그리고 9억 7천 있다면 너무 좋은 거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다뷰. 자, 바다뷰 안 나오는 게 이제 9억 4천, 9억 5천 있고요. 제일 저가는 9억 4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다뷰가 보자. 여기 남향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뷰 나오는 거 좀 없나? 이제 10억 3천이 바다뷰는 적힌 거는 없고, 자, 바다뷰 남향 개방감 좋다. 그 다음에 오션뷰. 오션뷰가 남향의 탁 트인 오션뷰가 10억 9,500입니다. 중층이고, 요때 이제 오션뷰가 10억 9,500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괜찮은 가격보다는 약간은 비싼 가격이죠. 자, 근데 10억 9,500. 자, 10억 9,500이면 거의 뭐 적정에서 한 2% 정도 조금 더 주고 사는 거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동의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장급이기 때문에 대장급 아파트에서 바다뷰가 나오는데 10억 9,500이 2% 정도 고평가다? 저는 좀 괜찮은 가격이다. 그러면 바다뷰를 기준으로는 5억 500 하락했고 34%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저는 요거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물은 생각보다 빨리 빠질 수도 있겠다. 경동 리인뷰 입주장 소화될 때 혹은 이제 조금 빨리 소화되겠죠. 왜냐면 바다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장전 디자인시티 벽산 블루밍 49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천사 포레스티지가 있기 때문에 온천 4구역에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이제 24년 9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장전 레미안 장전 디자인시티 벽산 블루밍을 지금 이 돈 주고 살 바에 나는 평수를 낮춰서 더 상급지로 가겠다. 더 신축에 더 상급지로 가겠다. 이 수요가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입지에 신축이 들어오면 좀 더 빠지는 입지에 대형 평수는 조금 더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가 13억 했었고 6억 2천 거래되면서 6억 8천 하락해서 52%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자 가보시죠. 매물은 얼마나 쌓여 있느냐. 물론 이제 실거주로 너무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최고가 이거 안 나오네. 51평을 보면 되네요. 51평이 최고가 13억 찍었고 지금 6억 2천 거래돼서 6억 8천 하락했다. 이제 세대수는 1,500세대입니다. 매물량을 이래 보면 일단 이제 150개 넘지는 않았죠. 그래도 조금 막 폭락까지는 아니고 전체 매물을 보면 2023년 10월 달에 폭발적으로 많았다가 지금 온천사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이게 그리고 이제 1500세대이기 때문에 150개가 넘어가면 좀 적신호, 뭐 7, 80개 이하로 오면 약간은 이제 청신호에 들어온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적신호 되기 조금 직전입니다. 적신호 되기 좀 직전이고 아무래도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혹여나 만약에 8억 4천 이하로 살 수 있다면 RR 기준으로
8억 4천 이하로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거고, 자, 7억 7천 이하로 들어오면 더 괜찮은 거다. 그런데 6억 2천이 이제 동호수 괜찮은 게 6억 2천에 샀다 하면 상당히 좀 잘 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좀 나는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신축 입지 좋은데 좋은 거 알지만 나는 그래도 49평 대형에 살아야 된다. 이런 분이 지금 6억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안 쌍용 디오션 35평. 아, 이것도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가봅시다. 광안 쌍용 디오션 아파트 35평 16억 최고가였고 9억 3,500, 그래서 6억 7천 하락해서 41% 하락했습니다. 좀 특징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다 뷰 나오는 게 최고점을 찍었고 뷰 안 나오는 게 거래가 되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데이터상으로는 하락폭이 크게 벌어졌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쌍용 얘가 보겠습니다. 928세대고요. 매물량의 흐름을 보면 매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좀 쌓여 있다.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매물량은 126개.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고 이제 아무래도 바다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아파트다. 왜냐? 여기 강한 쌍용 디오션 아파트는 아무래도 강한대교 뷰 때문에 고가로 많이 거래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 지난 장에서 좀 놀랬던 점은 16억에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해운대 바다뷰랑 맞먹는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가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밑에서 이제 10억 이하 매물들은 아무래도 주거 인프라가 썩 좋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남촌동이나 해운대 대비 썩 좋은 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뷰가 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낮은 가격에 되어 있고 바다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다뷰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억 4천 5천 정도 되면 나쁘지 않게 사는 거다. 혹여나 이게 9억 5천대 나온다면 너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에는 이게 9억 5천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저는 10억 4, 5천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한 쌍용 예가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한 쌍용 예가로 가봅시다. 자, 뭐 34평 5평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일단 최저가는 8억 3천이고요. 제가 놀란 게 일단 20억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알랄의 강한대교 파노라마 풀 조망, 이게 20억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대교 완벽 조망 19억에 있습니다. 자, 강한대교 뷰 나오는 것 중에 좀 저렴한 게 뭐가 있냐 쭉쭉 내려가면, 자, 뷰가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바다뷰 9억 2천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일단 바다뷰 9억 2천, 강한대교 뷰 9억 2천 있습니다. 자, 104동이고요. 104동이면 여기죠. 자, 여기에 강한대교 뷰 있다. 중층이다. 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9억 2천, 9억 3천, 완전 급매, 강한대교 바다뷰, 102동도 있습니다. 102동, 강한대교 뷰, 그 다음에 104동, 강한대교 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억대 있네요. 9억대. 9억대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11년 차죠. 이제 조금 구축이고 하니까 약간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바다뷰 나온다? 9억대. 저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기서 거의 더 빠지겠나 싶어요. 이거는 조금 매수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의도치 않게 저는 의도치 않게 잘 찾은 매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유료 임장 이런 데서 봐야 되는 건데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위는 이제 명지입니다. 명지의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1차입니다. 요거도 당연히 이제 바다 뷰냐 아니냐 따라서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평이 14억 5천에 거래돼 14억 5천 최고가였고 지금 7억 9천, 그래서 6억 6천 하락해서 45% 하락했다. 자, 요거도 이제 매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440세대고요. 그러면 이제 한 40개가 넘어가면 적신호, 20개 이하는 나름 양호한 신호. 매물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매물량은 좀 늘었다가 24년 3월 이후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매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네요. 13년차 아파트. 또 구축이다 보니까 힘을 좀 늦게 받는 걸로 예상이 늦게 받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의하실 게 아무래도 이제 바다 뷰냐 또 구조, 뭐 펜트나 뭐 복층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위는 중동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62평입니다. 중동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62평이 최고가 19억 갔다가 12억 5천 거래되었고 6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34평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맞이에 있는 아파트죠. 이것도 뷰나 구조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RR 기준으로 여기 대박 엘크루 오션 4단지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도 마찬가지고 RR 기준으로 9억 4천대 만약에 12억 3천대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적정, 그 다음에 11억 2천, 8억 5천에 살 수 있다면 잘 사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RR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RR이 아니다 하면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는 RR과 RR 아닌 게 20% 이상 또 15%에서 뭐 많게는 30%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또 RR이 RR과 비로얄은 하락장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하락장일 때 RR을 사놓으면 상승장이 되면 아무래도 상승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하락률이 높았던 아파트 10개 단지 살펴봤고, 예, 적정 가격, RR 기준으로 적정 가격, 그 다음에 정말 저점 가격, 현재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잘 사는 것인지 못 사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네이버에서 캠프 부동산 스쿨 사이트 들어오셔서 볼 수 있다. 혹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거는 부크TV 멤버십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앱 내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지는 오셔서 부크TV라고 치면 부크TV 고대장의 부동산 스터디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가입을 누르시면, 자, 여기서 회원 전용 동영상이 있죠. 제가 미친듯이 이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파트, 토지, 건물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7,500원만 투자하셔서 이론 일단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크TV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데이터와 그 사람의 심리, 저의 노하우를 이 삼위일체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이런 부동산, 이런 거 이 부크TV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